여러분,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물질의 상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먼저 분자 간 힘 또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온도에 따른 운동 에너지 변화, 달리 말하면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만큼 기체 상태가 되기 쉽고,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고체 상태가 되기 좋습니다. 하지만 물질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분자 간 힘, 즉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자 간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먼저 쌍극자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성 분자는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한 분자 내에 가지는 쌍극자를 형성하게 되죠. 이러한 쌍극자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는 것과 같이 HCl 분자는 염소가 전자 밀도를 더 많이 가져가므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수소 부분은 전자 밀도를 덜 가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쌍극자가 형성된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쌍극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극성 분자는 이러한 쌍극자를 가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산력이라고 할 겁니다. 이 분산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 전자구름을 표현해 놨습니다.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순간적으로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자구름의 순간적인 쏠림에 의해서 순간 쌍극자가 발생합니다. 전자구름이 좀 더 치우쳐진 곳에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자구름이 부족한 곳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이 생성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영구적인 쌍극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 순간 쌍극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인접한 다른 분자의 전자구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부분은 인접한 분자의 전자구름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해진 부분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유도된 쌍극자를 특별히 유도 쌍극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간 쌍극자 혹은 유도된 쌍극자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전자구름이 변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편극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분산력은 편극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편극이 잘 일어날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자구름이 클수록 편극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구름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전자가 더 많을 테니까요. 그 예로 헬륨과 아르곤을 볼 수 있는데요. 헬륨의 경우 끓는 점이 마이너스 270도 부근까지 가는 반면에 아르곤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5도 부근입니다. 확실히 아르곤의 끓는 점이 더 높죠. 이는 아르곤이 전자구름이 더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분자의 접촉 면적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분자는 동일한 화학식을 가집니다.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오른쪽 분자도 탄소를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수소는 12개를 가지는 C5H12라는 화학식을 동일하게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왼쪽 구조는 사슬형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지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 차이에 따라서 표면적의 차이가 생기죠.
왼쪽에 보이는 이 분자를 노말 펜테인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를 네오 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노르말 혹은 노말 펜테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노르말 펜테인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반면에 네오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네오펜테인과 만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렇게 같은 분자량이라도 구조에 따라서 끓는 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노말 펜테인의 경우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겁니다. 값으로 살펴보면 노말 펜테인이 36도 정도 되고요. 끓는 점이. 네오 펜테인 같은 경우가 10도씨 정도 됩니다. 차이가 좀 나죠. 마지막으로 분자 간 힘 중 가장 강한 수소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결합은 앞서 살펴봤던 쌍극자 힘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와 그리고 크기가 작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인 질소, 산소, 그리고 플로린 사이에 발생하는 강한 인력을 얘기하는데요. 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만큼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분자를 살펴보면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전기음 성도가 큰 질소는 부분 음전하를 띠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부분 양전하를 띌 겁니다. 그리고 인접한 다른 암모니아 분자와 상호작용을 할 텐데요.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띠고 따라서 질소와 수소 사이에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전기적 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쌍극자 힘 중에서도 특별한 형태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H2O 즉 물에서도 그리고 플로리나 수소 HF에서도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와 그 다음 플러스 전하를 띤 수소 원자 사이에 발생하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며 이러한 수소 결합은 단순히 분자 간 상호작용을 넘어서 생명 현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NA 이중 나선이라든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탐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